금자로 변신해 YL로 잠입한 제인이 그토록 지독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다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기찬이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자는 조용히 회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잔뜩 굳은 얼굴로 책상으로 걸어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문서를 찾으려 애를 썼어요. 비밀번호 오류라니. 황기찬. 도대체 이중 계약서를 어디에 숨겨둔 거야? 마음이 다급해진 제이는 기찬의 서랍과 서류 파일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책상을 뒤지던 금자의 눈이 문득 커졌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이 꽂혀있던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손에 땀이 맺힐 정도로 조심스럽게 그 파일을 꺼낸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파일 안쪽에 끼워진 서류에는 H&K 컴퍼니 계약서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고 서명란엔 익숙한 이름들이 선명히 보였죠.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문구들과 조항으로 가득 찬 이 계약서가 바로 강세리와 황기찬의 은밀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레 접어 옷안에 숨겼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찾았다. 계약서. 바로 그때였어요. 회장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황기찬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금자는 너무 놀랐지만 반사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옷 속에 감췄고 두 사람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어요. 기찬은 금자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지듯 물었죠. 당신 누구야? 이 방에서 뭘 하고 있던 거야? 당황한 금자는 침을 꿀꺽 삼킨 뒤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회장님. 황나라 비서님이 점심 약속 있다고 나가시면서 회장실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도와드리려고 들어온 거요. 그의 눈에선 이미 경계심이 번뜩이고 있었죠. 기찬은 의심 어린 눈빛으로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격렬한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숨을 들이마시자마자 기찬은 괴로움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 냄새, 도대체 뭐야? 이 향수 냄새. 숨이 안 쉬어져. 콜록콜록 거친 기침과 함께 숨을 쉬기조차 힘든 듯 벽을 짚고 휘청거렸습니다. 마치 몸 안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금자는 당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론 철저히 계산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그녀는 기찬이 향수 알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일부러 강한 향수를 뿌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녀는 아까 옷 속에 숨겨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머, 큰일이네요. 제가 얼른 물 좀 가져올게요. 그 틈을 타 금자는 회장실 문을 빠르게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숨을 고르면서도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슬아슬했지만 역시 기회는 위기 속에 숨어 있는 법이었죠. 그렇게 금자로 변신한 제이는 그곳을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이젠 바보처럼 당하고만 사는 예전의 강제인이 아니었어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죠. 제이는 서류를 단단히 챙긴 뒤 곧장 도윤이 있는 클리닉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윤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죠. 제이는 주위를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황기찬 서랍에서 찾았어요. H&K 컴퍼니 계약서. 이게 도상무 아저씨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 계약서 같아요. 도윤은 제인에게 건네받은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내용을 훑어봤어요.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고 입을 굳게 다문 채로 서류 위를 바라봤습니다. 이 서류가 바로 도희가 발견했던 황기찬의 비리였던 거군요.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떨렸지만 금세 단단해졌어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그리고 제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엔 말없이 오가는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이제 멈출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잠시 후 황나라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바닥에 주저앉은 기찬을 발견했어요. 그는 여전히 기침을 멈추지 못한 채 숨을 고르고 있었죠. 황나라는 깜짝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기찬은 겨우 입을 떼며 숨을 헐떡였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이 여기 들어왔는데 그 향수 냄새 때문에 알러지가 일어난 거야. 클리닉 가서 알러지 약이나 좀 가져와. 나라는 잠시 걱정하는 척하다가도 도윤에게 갈 생각에 금세 입꼬리를 올리며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음은 이미 클리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며칠 뒤 도윤은 회사 복도를 지나던 중 황기찬과 도민준이 마주 서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대화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준은 마치 기찬에게 무언가를 보고하듯 낮고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건넸고 그의 말투와 태도에는 낯선 기운이 느껴졌어요. 기찬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짧지만 단호하게 대꾸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도윤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류가 분명 있었고 그는 그 장면을 눈에 담으며 조심스레 자리를 피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여전히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잠시 고민하던 그는 조심스레 제인에게 말을 꺼냈죠. 제인 씨, 도상무라는 분. 그분과 황기찬이 회사에서 나란히 얘기하는 걸 봤어요. 혹시 그분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제가 확실한 내용을 들은 건 아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도윤의 말을 들은 제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듯 멍한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지금껏 자신이 믿고 의지해온 사람들이 한순간 등을 돌리고 칼을 꽂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혹시 도상무 아저씨마저 날 배신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치자 제인은 허탈한 눈빛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후 도윤과 제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은 침묵에 잠겼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민준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죠. 지금은 그 누구도 쉽게 믿어선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곧 제인은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도윤을 향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은 단단하게 변해 있었고 이젠 누구도 쉽게 그녀를 속일 수 없다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녀의 표정에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한편 경제인 포럼 오찬이 열리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모임은 언론과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공식 행사로 YL그룹의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였죠. 강세리는 이 자리에 꼭 참석해야만 했어요. 세리는 누구보다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회장의 사모로서 공적인 자리에 서길 원했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인정받고 싶었죠. 하지만 기찬은 세리가 과거 제인처럼 조용히 곁에서 내조하는 모습만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세리는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경제인 포럼 오찬 당일 세리는 H&K 컴퍼니의 대표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잠시 뒤 행사장에 들어선 황기찬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단상 근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세리의 뒷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천천히 다가간 그는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세리는 돌아보며 당당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못 올 자리 온 건가요? 당연히 올 만한 자리라서 온 거예요. 기찬의 표정엔 당황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해 말을 삼켰죠. 그리고 그 오찬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DH홀딩스의 대표 패트릭 정이었죠. 수십 년간 항해사로 일하며
세계각지를 오간 그는 외국에서 막강한 인맥과 자본을 쌓아 한국에 돌아와 회사를 세운 인물이었어요. 그는 귀국 후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 자리에 올랐으며 현재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인물로 언론과 재계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었죠.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오성을 본 기찬은 먼저 다가가 악수를 건넸어요. 셈의 빠른 기찬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YL그룹의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그의 눈빛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듯 반짝였고 패트릭 또한 예의 바르게 악수를 받아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YL그룹이라면 자신을 배신한 강미란부터 얼마 전에는 조카 도희를 죽게 만든 자영이 있었던 곳이었죠. 악수를 건네는 기찬을 바라보며 오성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착하게 태연한 얼굴을 유지했어요. 복수를 위해 아직은 이빨을 드러내지 않기로 한 거였죠. 때가 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복수의 계획에는 도윤과 제인 또한 깊이 엮이게 될 운명이었어요. 오성은 도희의 죽음 이후 도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결단력과 의지는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죠. 둘은 각자의 상처를 품고 있었지만 그 상처는 이제 복수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연결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리가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얼굴을 드러냈고 황기찬이 만든 다운 계약서와 함께 퍼즐 조각은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감춰졌던 진실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고 그 중심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연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조금씩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